인터넷 불륜 카페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는 두 남녀. 두 사람 모두 가정도 아이도 있었지만 어느새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들킨 두 사람은 이별을 선택했지만 이들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몇 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생각보다 빨리 식었는데요. 문제는 이별 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남자는 불륜 기간 동안 여자에게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여성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어떤 결말을 맞게 됐을까요? 야, 뭐 별별 상담소에서 다뤄지는 이런 뭐 얘기들이 정말 항상 충격적이고 놀랍지만 오늘 이것도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륜이라는 거를 두 사람 다 인지를 하고 만났던 거죠. 네, 인터넷 불륜 카페에서 만났으니까 이미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도 하고 만난 겁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가벼운 만남을 생각했던 거지 이렇게 관계가 깊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두 사람도 그랬다고 합니다. 뒤늦게 만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는데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자, 서로가 피해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진짜 피해자는 이 두 사람의 전 배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자죠. 무슨 자기들이 피해자예요, 진짜. 예? 이 시작부터 조금 약간 좀 스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벌써 이혼하라고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이혼 얘기가 아닌데. 백다희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딱 첫 음절을 하는 순간 뭐 그런 말씀을 다들 하고 계신. 일단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의견을 내주세요.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이도 있었어. 그런데 불륜 카페라는데 뭐하러 가입을 해요?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배우자와 사랑 없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는 아내와 이별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여자는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 홧김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고 그렇게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는 평범한 듯 살아가긴 했지만 배우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불륜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둘 다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더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교수님, 둘 다 들켰어요. 배우자들한테. 일단 먼저 남자는 어쩌다가 들킨 겁니까? 이 불륜남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늦은 밤에 어떤 여성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람을 피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불륜 여에게 상간녀 소송을 갖다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도 똑같이 그 상대방 남편으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소송을 갖다 좀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맞는데 예. 아내가 상상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싹싹 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이 아내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 한번 용서해 주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참 좀 이게 내용이 좀 이게 좀 입에 담기도 그런데 여성은 어쩌다가 남편한테 이걸 들킨 거죠? 여성은 소장 때문에 걸립니다. 상간녀 이 소송에 지금 상대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장이 집으로 왔고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이제 들키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나 우울감이 있었다. 당신의 사랑을 못 받았고 남편 역시 또 선보고 이렇게 맞선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제대로 좀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 불륜으로 잠깐 휘청거리긴 했지만 또 이때부터 서로 좀 마음을 좀 뭐 속내를 얘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노력하기로 좀 사파는 좀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팀장님 그러면 일단 남자 여자 모두 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긴 했네요.
그렇죠. 짧게 만났고 또 어떤 감정이 있지만은 다행히 불륜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는데요. 뭐 두 사람 보니까 모두 외도는 처음이라 그래요. 기간도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만 용서해 준다면은 가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의했던 거고요. 또 그리고 배우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소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섭겠죠. 무섭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어서 불륜을 청산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당신 정말 그러면은 애들 없는 아빠 그러면 정말 안 돼. 그렇게 하니까는 이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깨끗이 이별하기도 했고 중요한 거, 이 불륜 카페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륜 카페도 탈퇴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갔던 거죠. 근데 교수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다시 옛날 일을 확 잊고 이게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이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된 동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뭐 반대를 해가지고 홧김에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까지에 있어서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히스토리가 상당히 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급한 불은 끄긴 껐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뭐 겉으로는 불륜 카페에서 탈퇴를 했지만 예.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역시나 이 두 사람 돌아갔지만 부부관계를 회복을 못했어요. 불륜이 끝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아내는 사소한 의심만 가지면은 그 남성이 이상한 행동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외도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심 때문에 다투다 보니까 그 남성이 지쳐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고 양육비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 남성분이 아마 자영업자라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용서를 했지만은 부부싸움 하게 되면은 부부싸움은 옛날 일 끄집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너 그랬지.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 좋다 하더라도 옛날 일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죠. 뭐. 하면 안 되죠. 지난 건 땅이 어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한테 화나니까는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니까 폭행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남자 쪽에서는 이혼을 당했고 여자 쪽에서는 남편하고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폭언을 듣는다든지 폭행까지 했기 때문에 두 가정이 사실은 시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시작입니다. 파탄 났어요, 둘 다. 우연히 다시 만났답니다. 또. 예, 처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불륜 카페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만난 것은 데이팅 앱인데 참 이 사람들 되게 바쁘네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 그 여성이 사는 동네로 이 남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전에 만났었던 그 불륜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야, 이거 정말 운명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전이 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 남성의 집에서 그 여성이 들어가서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무슨 약간 이게 지금 무슨 그 다른 채널에서 사건 반장 하기 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하거든요. 자, 아무튼 김 기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원래 가정이 파탄이 나고 했다가 다시 만났어. 두 번째 만났어. 동거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게 좋을 리가 없어. 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여성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는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끊은 여성에게 남성은 배신감을 느끼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동거하는 동안 자신이 여성에게 쓴 생활비 등과 명품 가방, 또 명품 화장품 이런 걸 사주면서 수천만 원을 썼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이에 여성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자신을 다시 불륜녀로 만들었다면서 남성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또 청구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너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까 이거 소설 쓰고 있네 지금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예.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이게 진짜니까 화를 냅니다, 지금. 예? 팀장님. 예. 일단 그 각자의 좀 주장부터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럴까요? 일단 팀장님이 먼저 남자 쪽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이 사항을 보면 동물의 왕국식으로 서로 물어뜯는 상황인데 남성은 뭐라 했냐면
당시 여성이 이혼한 걸 알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이 뭐라 했냐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있어달라고 동정시 유발했기 때문에 같이 거주했던 거고 또 자신이 경제를 알기 때문에 금전적 유혹을 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혼했기 때문에 여성과 재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명품백 또 그리고 뭐 화장품 고가의 선물을 했기 때문에 또한 동거 중에도 생활비를 남성이 부담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던 거죠. 이거는 단지 남성분의 주장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여성의 주장. 자,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이 남성한테 이미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같이 왜 동거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폭행이나 이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좀 피하는 수단으로서 얘기를 했고 그 동거를 제안한 쪽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 명품 아닙니다. 가품이에요. 명품인 줄 알고 백화점 가보니까 이런 거 판 적 없는데요. 아하, 이런. 가품이에요. 거짓말이 남자. 거짓말도 했고 이 생활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 생활비는 남성이 아닌 자신의 어떤 돈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남성 때문에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고 또 불륜으로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뭘 잘했다고 이 둘이 서로 지금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손해배상 청구 대 위자료 청구. 법원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차이 좀 애매합니다. 입증의 문제이거든요. 뭐 제가 지금 여성 얘기를 해가지고 여성 편을 지금 저는 조금 더 여성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어느 사실관계가 맞냐에 따라서 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성이 이제 혼인관계 속이지 않았고 이 동거 같은 거 해가지고 사실혼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법원 청구에서 남자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이 사건하고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긴 어렵고요.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계가 돼서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교수님이 좀 뭐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뭐 저는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 경우는. 예, 결론적으로 이제 둘이 결국 운명인 줄 알았는데 운명이 아니었고 2차에 걸친 그 불장난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이 남성에게는 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떠나가지고 여성과 사귀면서 투자한 돈은 회수 불가능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달라. 이거 상당히 참 남성으로서 좀 왜 줄 때는 그 사람이 요구해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어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혼을 안 하고 동거에 동의를 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동의를 한 것이지 남성이 납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혹시 불륜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뭐 둘이가 이게 숨어서 하는 거니까 그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막상 둘이가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둘이가 실정이 나서 그 이렇게 헤어진 건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운명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정만 깨지고 혹시 거기 아이들이 있었다면 아이들까지도 이 어른들의 그 불장난에 희생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